오늘 알아볼 것은 유튜브 연대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고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린 이곳 영상시대라 불리고 있는 현재를 이끌고 있는 이 빨간 버튼은 어떻게 현재에 이르렀는지 이 개같은 노란 버튼의 이야기도 곁들여서 한번 보자고요. 자, 유튜브 연대기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궁금한 걸 초록창이 아니라 빨간창에 검색을 하게 되었죠. 주로 쓰는 게 바뀐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갤럭시, 진매에서 진순, 그리고 네이버에서 유튜브. 익숙함을 버리면서도 무언가를 바꾸는 이유는 단 하나죠. 그게 더 좋으니까.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합니다. 숫자로 놓고 보면 더 명확해질 거예요. 전 세계인이 유튜브에서 하루에 10억 시간을 태우고 매분마다 5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업로드되고 광고 매출액이 2019년에만 151억 달러, 한국 돈으로 18조 원. 숫자로만 들으니까 감이 안 오시죠? 이 명품 한우 세트 3.5kg짜리 있잖아요. 무려 43만원. 이거를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 세웠을 때부터 한 시간에 한 세트씩 먹어 치웠다 쳐도 대충 1조가 남는 돈입니다. 무게로만 따져도 13만 8천 톤이 나오는데 이거는 횡성한우 씨가 마르겠는데? 뿐만 아니라 현재 조회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기상어송의 조회수는 82억. 전세계 인구보다 더 많이 나왔죠? 이제 국보기 좀 다뤄. 마지막으로 전세계 두 번째 방문자 수를 기록하는 웹사이트가 바로 유튜브. 콕콕 그렇게 뽕 채우더니 결국 콩라인이었네. 1위가 구글이고요. 자, 그 시대의 가장 빛나는 직업은 흔히 아이들의 장래 희망에서 보이는 법입니다. 보시다시피 1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튜버라는 직업은 끊임없이 상위권에 랭크되었을 만큼 시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게임 체인저로서 세상을 뒤집어버린 유튜브. 하지만 유튜브도 탄탄대로만 걸어온 게 아니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현재의 위치에 다다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의 태동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팔.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처는 페이팔의 창업 멤버들에게 페이팔 마피아란 별명을 붙입니다. 이들은 페이팔을 이베이에 1조 7천억 원에 팔아 넘겼는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돈으로 뭐 할 거예요? 뭐 한우 13,800톤 먹을 거예요? 안 된다고. 씨가 마른다니까. 이 양반들이 난 놈은 난 놈인 게 이 돈을 논아가지고 각자 창업을 했는데 리스트가 하나하나가 주옥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레이드 호프먼의 링크드인, 제레미 스토플만의 옐프, 그리고 체드 얼리, 자베드 카림, 스티브 첸의 유튜브. 자, 유튜브의 태동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각 기업은 만들어질 때 원대한 꿈을 이루고자 설립되잖아요. 테슬라는 친환경 전기차를 통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링크드인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유튜브는 제닛 잭슨의 가슴 노출 영상을 인터넷에서 찾지 못해서이다. 굉장히 볼품없죠. 어쨌든 유튜브는 만들어졌고 2005년 4월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Me at the Zoo. 해당 영상을 올리며 정비를 마친 유튜브는 2005년 11월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죠. 2006년에는 타임지 선정 최고의 발명품으로도 선정되는 등 승승장구했지만 당시 규모는 지금에 비해서 너무나 하잘것없었습니다. 그때 유튜브 전체에서 월간 조회수가 800만 나왔는데 저 같은 X밥도 잘 나갈 땐 한 달에 한 600만 뽑거든요. 다시 말해 아직은 학고 플랫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제 전공에 맞춰 말을 좀 해볼게요. 바이럴 비디오. 쉽게 말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영상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합성 필수 요소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외 쪽은 비디오 형태의 밈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해서 유튜브를 통해 많은 바이럴 비디오들이 퍼져나갔는데 여러분들도 알만한 건 릭롤, 누마누마, 지단박치기, 리로이 젠킨스, 판다 깜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바이럴 비디오 인기에 힘입어 유튜브도 더욱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2012년 여태까지와는 스케일이 다른 바이럴 비디오를 만나게 되는데 뮤직비디오면서 바이럴 비디오의 성격을 띈 동영상. 최초로 조회수 10억을 돌파했으며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국뽕을 선사해준 그 동영상 뭡니까? 강남스타일이잖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잠시 대상을 대한민국으로 좁혀서 설명을 해볼게요. 2012년 한류 열풍해봤자 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하던 그 당시 빌보드 2위의 목을 따버리는 강남스타일 대장군의 금이 환영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죠. 유튜브인가 뭐식인가 해서 싸이가 10억 뷰를 달성했냐. 뭐? 유튜브? 그게 뭐야? 에이, 그 있잖아, 그 영상 깔짝깔짝 올라오는데. 강남스타일의 유튜브 흥행은 판도라TV 같은 선발주자가 득세하던 대한민국에게 유튜브를 인식시키기 시작합니다. 두유노 사이즈리 꼴백인시로서도 미친 영향이 진짜 존나 크긴 하다니까. 근데 유튜브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영상을 올릴 수 있고 그 영상이 곧 돈과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유튜브는 영상 시청 사이트일 뿐 지금과 같이 크리에이터라는 꿈을 가지고 덤벼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크리에이터에 가장 가까운 게
개념을 찾자면 인터넷 방송인 정도였지 방송도 안 하는 일반인이 채널을 만들고 컨텐츠를 올린다? 왜요? 관종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그때의 분위기였죠. 이게 당연한 게 2000년대를 뜨겁게 불태웠던 키워드가 바로 UCC. 전 국민이 미쳐서 너도 나도 UCC 열풍에 뛰어들었지만 돈이 안 되니까 소리 소문 없이 싹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통해 살아남은 사람이 해봤자 유병재님, 채널 티키틱, 쿠쿠쿠루 정도밖에 없으니 그때의 등용문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하지만 유튜브는 다르다. 돈이 벌린다. 이걸 널리 알린 분이 바로 대로소관님이죠. 지상파 프로와 공중파 뉴스를 통해 유튜브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밝히자 너도 나도 띠용하며 대유튜브 시대가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유튜브 붐이 일어난 시기는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이때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우리들의 일상에 밀착되어 MCN이란 것도 한국에 생기고 주부들의 설거지 필수템이 유튜브 키즈가 되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골드 버튼을 받는 사람이 생긴다거나 먹방이라는 방송 그리고 유튜브 고유의 언어가 공중파로 진출하는 등 순항을 이어가는 유튜브. 이렇게 손쉽게 지구를 집어삼키기 직전에 손 좀 씻고 있던 유튜브였으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날아듭니다. 자, 아까 주부들의 설거지 필수템이 유튜브 키즈라고 했죠. 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 키즈의 규모도 거대해져 갔습니다. 에이, 애기들 보는 유튜브인데 돈이 뭐 되겠어요? 되지요. 지금 유튜브 조회수 1위가 아기상어송인데 어차피 킹튜브가 킹고리즘을 알아서 재롱 떨어주니까 부모님들은 걱정 없이 다른 일 하고 아가들은 유튜브 보면서 까르르 까르 이런 윈윈 전략이 전 세계에 정착되던 와중 발견됩니다. 유튜브를 발칵 뒤집은 그 다량의 영상들이 인기 있는 캐릭터를 사용해서 겉모양은 애들 보는 영상으로 보이지만 그 속내를 뒤집어 까보면 온갖 비윤리적인 내용이 가득했던 영상. 가장 많이 등장하는 캐릭터가 겨울왕국의 엘사였기에 이 사건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엘사 게이트. 이 영상들이 올라온 목적은 불분명했지만 그것이 야기할 문제는 분명했죠. 당연히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유튜브에 광고를 맡기고 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고작 이딴 영상 하나 검열 못하는 유튜브에 광고를 맡길 수는 없다. 코카콜라, 아이다스, 도이치뱅크, 캐드버리, 리들, 마즈 등 여러 기업이 광고 게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죠. 이게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존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건 저질 광고들의 양산. 이때 빠진 수익을 충당하고자 유튜브가 광고를 마구잡이로 받아들였고 우리가 밈으로 쓰는 저질 광고들이 난립한 건 이 사건의 여파겠죠. 하지만 이 사건은 시청자보다 유튜버들에게 더욱 큰 똥을 뿌리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그 노란 딱지 혹시 아시는지. 네, 그죠. 뭐 저희가 많이 봤죠. 컨텐츠의 사용 선고, 유튜버들의 영원한 악몽. 바로 이 왼수 같은 노란 딱지가 도입된 것입니다. 이 개 같은 딱지가 뭘 뜻하냐? 이 영상이 광고주들에게 부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요거 받으면 수익 개털나고 알고리즘에도 악영향을 미치니까 사실상 수익 몰수, 영상의 시반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엥? 노딱에 대한 정확한 페널티는 유튜브가 안 알려주지 않았나요? 예, 152개 중에 32개 노딱 바라본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 그냥 믿으십시오. 솔직히 이번 영상도 좀 위험해. 이 노란 딱지가 의도야 좋았죠. 분당 5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올라오는데 이 중에서 적절하지 못한 영상만을 사람이 감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AI 자체적인 판단으로 부적절하다 싶으면 일단 노란 딱지 붙여둔 뒤 불만 있으면 검토를 요청하여 사람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시스템. 듣기엔 이거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없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말이죠, AI 요놈이 나사가 좀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례를 설명하자면 말이죠, 제 영상 중에 문법나치 있잖아요. 이게 처음엔 노딱이었습니다. 왜? 몰라!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바꾸자 갑자기 초딱으로 바뀌게 되었죠. 제가 뭘 어떻게 바꿨냐면요, 기존에 사용했던 이 썸네일을 이 썸네일로 바꿨습니다. 뭔데 이거? 제 아는 유튜브는 채널 단위로 노딱이 붙는다는 것을 파악한 이후 아예 채널을 새로 파기도 했고 정치 유튜버 쪽도 이런 이슈가 있었기에 국정감사에 구글 코리아 대표가 소환되기도 했죠. 썸네일에 살색이나 노란색 많으면 안 된다, 자동 자막 삭제하면 노딱 풀리더라 등 민간 요법이 유튜버들 사이에 퍼질 만큼 이 노란 딱지의 횡포는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는 킹이 되는 것 같은 개 저질 광고라 퍼질러 대리 이때는 진짜 개꼴배기 싫었죠. 솔직히 노딱 얘기로만 2시간 3시간 떠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묻어두고, 그래도 뭐 요즘은 자체적으로 검사 항목에 체크를 하기도 하고 이전보다 묻지마식 노딱이 좀 줄어들기도 했으니까 서서히 뭐 개선 중이긴 한가 봐요. 아이고, 제가 좀 당한 게 많다 보니 노딱 얘기를 좀 오래 했네요. 어쨌든 이런 치명적인 사건을 여러 겪었지만 그래도 유튜브는 유튜브, 여전히 동영상 플랫폼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곧 틱톡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틱톡이 유튜브를 뒷방 늙은이로 만드는 날이 올까요? 어림도 없지. 양립을 할 수 있을지언정 군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애초에 틱톡은 숏폼 비디오 플랫폼으로 포지션을 잡았는데 유튜브는 그걸 포함한 모든 영상을 담는 플랫폼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틱톡이 아무리 잘 나가도
아직은 사이즈가 달라, 사이즈가. 자, 제가 마지막 파트는 멋있는 멘트로다가 장식해서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유튜브의 역사와 영향력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냥 유튜브가 가져온 변화를 몇 가지 쭈루룩 나열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리에이터 분들이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죠. 공중파에 진출한 크리에이터 분들만 해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컨텐츠를 보자면 가짜 사나이의 인기는 대단하다 못해 파괴적인 수준이었고요. 또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그렇게나 큰 사회적 여파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그만큼 유튜버라는 직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방증하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테고요. 또한 여전히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다는 킹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몇 년 사이에 크리에이터 관련 장비 판매율이 540%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아가들부터 할아버지들까지 모두 즐기는 유튜브. 10년도 안 되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집어삼킨 유튜브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그리고 제 보금자리로서는 얼마나 뜨뜻할지 좋은 쪽으로 기대해보면서 영상 마칠게요. 또 보죠.